자, 목요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기자비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우아하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충남이가 충남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최근에 뉴스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왜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치솟는 물가, 식비에 교통비, 집세 내고 나면 월급 절반이 텅. 10명 중 7명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아니면 굶어 사는 게 참... 이 기자님이 뭔 일 있는데? 뭔가 있었는데 이분.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여파로 의식주 비중이 좀 늘면서 전체 가계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좀 크게 늘어난 것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좀 쭈지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 얘기하는 건가? 이 기자님이 뭔가 그날 월급을 받았는데 반이 쭉 나간 걸 보고 많이 속상했구나. 공감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니까 직접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는 분명 있겠지만 그렇죠.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거는 아무래도 다들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의식주 비용은 고정 지출이니까. 그 교통비, 식비, 이 거주비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출이거든요. 그죠. 문제는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 먹는다고 쉽게 줄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네. 이 회사 가려면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요. 점심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또 주거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쉽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고금리, 금리가 높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는 바람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좀 저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의식주는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는 건 진짜 힘든 것 네, 같아요. 네, 1,000원짜리 김밥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이제 없어요. 이제는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고물가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의류, 미용 이런 등의 필수 소재가 아닌 그 지출은 조금 줄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네. 결국 더 벌어서 소득을 늘리거나 좀 덜 써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또 매월 받는 월급은 또 그대로고요. 맞아요. 늘어나봤자 조금 늘어나고 또 나가서 벌자니 또 집에 있는 애들 또 돌볼 사람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우리 집에 새는 돈구멍이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보험료가 지출로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집 보험료가 이렇게 많았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바쁘시든가 아니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든가. 맞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장성 보험을 절대로 저축, 돈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보험 정도는 아마 1인당 평균 2개, 3개 정도씩은 또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관심도 좀 많으세요. 왜냐면 웬만한 어플 인터넷 막 뒤져보면 보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금융상품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벌고 있는 소득 대비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충남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돈키호테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죠. 기혼자, 그러니까 부부는 소득 대비해서 10% 내외. 그러니까 조금 더 내더라도 한 12%? 그 정도만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5% 내외가 적당하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고 지출인데 보험료를 많이 내면 결국 지출이 많아지는 그쵸. 거니까요. 결국 월 소득에 비해서 한 달 나가는 보험료가 많으면 생활하고 저축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만약 보험이 없거나 너무 또 적다면 미래의 큰 질병이나 큰 사고로 인한 이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이런 위험에 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보험 말고요.
적절한 보험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이런 울타리 같은 기능으로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으로 내 자산을 늘리고 돈을 벌려면 내가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다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내가 소중히 모은 자산이 병원비로 나갔더라도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수준. 네. 그 정도로만 가입을 하는 거죠. 정말 울타리로 지키는 맞죠.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내 돈이 되는 저축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키 여러분이 진짜 현명하게 돈키호테를 듣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옳소. 네, 옳소. 이렇게 볼게요.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으려면 그만큼 한 달에 보험료를 또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오더라도 한 800만 원 돌려받고 20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 보험으로 소중한 내 800만 원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 살림살이 힘들다고 이렇게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집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확인해서 한번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1,000만 원 나왔는데 보험금으로 2천만 원 받는 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병원비 1,000만 원 나왔는데 보험금으로 2천만 원 받으려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돼요. 근데 한 달에 그러니까 보험료 1,000만 원이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800만 원만 그냥 내가 손해 조금 보더라도 그 정도만 돌려받겠다. 그럼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한 3만 원?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매달 내는 돈의 7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의 손해는 무조건 메우고도 남죠. 그 7만 원의 돈으로 매달 남는 7만 원의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요즘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습니다.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보험으로 재테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울타리만 만들어 놓으시고요. 큰 돈 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 정도의 안전망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로 여유를 찾아서 그 여유로 노후 대비도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마련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내 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죠. 자,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 보험도 너무 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리정돈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중복으로 드러났는데 중복 보장은 막상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정리정돈 전문가 도움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0999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충남이가 충남했다 김충남 전문가께서 우아한 상담 무료로 여러분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신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김충남 전문가께 이 사연을 전달드리고 실제로 솔루션을 받아보셨습니다. 어떤 사연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받아보셨는지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사연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 제가 아들 적금도 들어주고 보험도 가입을 해주고 그랬는데 결혼할 때 며느리도 보험 하나 들어주고 싶어서 제 친구 통해서 이제 가입도 시켜줬어요. 근데 이번 어버이날에 가족 식사하는데 요즘 둘 다 나가는 돈 많다고 용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죄송하다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험료랑 대출금이랑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들 내외한테 보험을 너무 무리하게 가입시킨 건 아닌지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둘이 벌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 혼자 벌고 있어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8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저한테 전부인데 이거로 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 노후 연금으로 이걸 남겨두고 나중에 써야 될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가 이 얘기 들으면 어머니 하면서 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아들 부부 보험료와 대출로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나간다라는 이야기에 어머님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셔서 내가 지금껏 모아놓은 돈 아유 내 노후야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아들 부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참 슬프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게 참 5월의 가족의 달 가족끼리 사랑과 감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미안함과 걱정을 나누는 달이 지금 돼버리신 것 같아서 맞아. 아쉽습니다. 가족끼리 기분 좋게 외식하는 자리에서 용돈을 많이 준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또 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좀 많이 속상하셨을까요, 그렇죠? 그치 맞아요. 아들 부부도 그렇고 사연 주신 청취자분의 그 상황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지금부터 그 해결 방법 저 우아남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민열차 해결. 뿌뿌. 어머 우리 맞춘 것 같아. 아니, 내가 그걸 고민 어떻게 알았어? 해결 열차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걸지. 고민 해결 열차 뿜뿜. 본격적으로 아드님 가정의 문제점이 뭔지 또 어머님의 피 같은 8천만 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모으신 돈인데 이걸로 아드님을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어머님의 노후를 대비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솔루션을 일단 주셨다는 거니까 믿음을 갖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상황은 아드님과 며느리분 이제 30대 동갑 부부셨고요. 네. 먼저 보험료로 그리고 대출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따져보니까 이 보장성 보험료 70만 원 아이고. 그리고 대출 상한 50만 원 아. 해서 총 120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네. 중요한 소득을 살펴봤더니 아드님이 월소득이 350만 원 수준이신 거예요. 근데 35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230만 원 남는데 아시겠지만 그걸로 뭐 아까 말씀드린 식비, 교통비, 생활비, 부부 용돈 등등등 다 쓰고 나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제 해답을 찾아봤더니 며느리분이 임신 전에 그 맞벌이 할 때는 월급이 한 28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둘이 합쳐서 한 630만 원 정도는 벌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로 소득이 630만 원 정도였을 때는 사실 이 고정적으로 나가던 보험료 70만 원과 대출 상환 50만 원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이래저래 뭐 운용을 하다 보면 괜찮아요. 여유가 괜찮았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분이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쑥 줄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당연히 팍팍해지죠. 맞아요. 네. 이게 맞벌이 부부들의 월급의 함정 이게 그치.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이 동키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맞벌이 부부는요 언제든지 외벌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상하에 고정 지출을 잘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고정 지출 중에서 특히 보험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내고 계셔야 되고요. 이분들도 둘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만 원 버니까 한 달에 70만 원 내는 보험료 괜찮거든요. 부담 없이 없었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반전됐던 거죠. 그렇죠. 사실 70만 원이라는 보험료 이게 뭐 우리가 진짜 이 정도 내고 싶어 이 정도까지는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셔서 들었으면은 사실 뭐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드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본인이 한다는데. 근데 이 70만 원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어땠는지 상황을 보면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그렇죠. 벌쳐질 맞죠. 거예요. 자, 이 70만 원의 보험료 줄여 주셨겠네요. 네, 당연히 줄여야 되고 줄였습니다. 먼저 아드님 보험은 종신보험 2건, 건강보험 1건 총 보험료 35만 원이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35만 원이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가입을 이미 시켜줬던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에는요. 사망보험금 1억 원, 암, 뇌, 심장 이런 진단비 그리고 실비까지 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어머님 친구분이 각각 10만 원짜리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을 시켜서 보험료가 크게 뛴 거고요. 결국은 기존 종신보험이 있는데 종신보험을 또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기존
근데 건강보험은 기존 보험이 없는 부분을 보완시키기보다는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냥 종신보험 하나가 뚝 하고 갑자기 또 생겨버린. 그렇죠. 예. 아니 어머님 친구분은 왜 있는 종신보험을 또 가입시키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 보험의 분석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사실 어머님도 10여 년 전에 갓 20살이 된 아드님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그냥 알고 가입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무지성으로 가입을 시켰던 건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남자는 종신보험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종신토록 보장받는 줄 알고 그 당시에 비싼 15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종신보험 나 왜 가지고 있지? 하는 남성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도 있으시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냥 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입시켜줬어 하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자, 남은 이야기는 저희가 4부에 나눠봅니다. 자, 앞서 3부에서요.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어머님과 아드님, 며느님 이 세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8천만 원 정도를 이제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으고 계셨는데 이 아드님과 며느님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 고정 지출로 그러니까 보험료와 이 아파트 대출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좀 줘야 될까? 빌려줘야 될까?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아드님과 며느리의 상황을 김충남 전문가가 살펴주고 계셨는데 종신보험이 2개나 아드님한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주셨죠. 공식처럼 남자는 무조건 종신보험 이런 식으로 가입을 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간혹. 얘기를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종신보험은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해야 될 상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솔루션을 잘 들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조정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드님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2개였잖아요. 네. 근데 2개 다 유지하기에는 워낙 보험료 부담이 좀 높아서 네. 일단은 기존 거는 유지를 하고 하나는 그냥 정리를 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네. 기존에 없는 보장을 지금 뇌혈관, 심혈관 폭력기에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보험으로 5만 원 또 보완을 했습니다. 결국은 35만 원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드렸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종신보험을 워낙 어릴 때 가입을 해서 앞으로 5년 뒤에 납입이 끝납니다. 그럼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5년 뒤에는 이 종신보험도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납입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장은 계속 받지만 그렇죠. 납입이 끝나기 때문에 15만 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네요. 네. 자, 그럼 며느님의 보험도 상황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며느리분도 이제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눠지는데 네. 일단 결혼 전에 종합보험 10만 원 그리고 결혼 후에 건강보험 10만 원 총 또 2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보장 내용으로는 결혼 전에 가입한 종합보험에는 의료실비, 진단비, 수술비 등등 잘 되어 있어서 손댈 곳이 없었고요. 또 문제는 결혼 후에 가입한 이 10만 원짜리 또 건강보험인데요. 기존에 없던 거를 보완한 건 잘했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은 걸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자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권하시니까 하셨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좋다고 하는 웬만한 보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암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암치료비로 1,000만 원 이상씩 쓸 때마다 계속 1,000만 원씩 받는 건데 이걸 최대 5억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네, 좋아 보이긴 하죠. 또 통합 암 진단비라고 그래서 암 진단이 되면 암 진단비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각 부위별로 각각 주는 그런 암 진단비 이것도 넣어놨고요. 또 여기에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60만 원씩 받고 또 간병 있으면 하루에 15만 원씩 받는 등등등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넣어놨죠. 일단은 좋다는 얘기가 들렸던 특약들은 진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며느님이 암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건가요? 역시 정답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 다 필요한 상황에
보험료 내시는 여력까지 다 된다면 정말 잘 보완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 가정 상황은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살펴봤더니 기존 보험에는 암 진단비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30대라서 간병까지 미리 신경 쓸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과감히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험사에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보장이니까 이런 것까지 보장해 주네 하면서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건 그죠.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요. 보험료 10만 원 되는 거 금방이고요. 그렇죠. 결국 나중에 보험료 부담으로 중간에 해지할 확률이 또 높습니다. 결국 내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딱딱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적절한 보험료로 만기까지 보장받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험 이것저것 가입하라고 하는 방송 매체 많이 보셨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적당히 그리고 조금만 가입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며느리분 보험료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험을 웬만치 들어놔야지 나중에 아플 때 보장이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입을 해둬야지 보장이 적절하게 되죠. 근데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과해요. 혹시라도 아플까봐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이 아니라 제발 아파라 하는 사람처럼 가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제발 아파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아플까봐 가입을 해두는 게 보험이다. 요 마인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은 진짜로 정말 아파야만 돼 라는 사람들의 보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보험도 한번 보세요. 이거면 아파야 된다 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정리정돈하시고요. 그 안에서 여유를 찾은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저축이나 아니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셔야 된다. 왜? 나이 먹는 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충남 전문가님 네. 노후 대비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랑 두 분의 보험을 합쳐보니까 55만 원이거든요. 근데 앞서 보험료가 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5만 원 어디 갔어요? 네, 이게 이제 태아보험 이제 임신하셨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태아보험은 실비 2만 원에 어린이 보험 13만 원에서 총 15만 원인데요. 네. 이게 또 납입 기간이 좀 길어요. 3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일단 보장이나 금액을 떠나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주수가 임신 주수가 30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이 태아보험은 22주가 지나게 되면 네. 이 태아 관련 담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지나셨기 때문에 이 태아 관련 보험을 조정하더라도 이 태아 관련 보장이 가입이 안 되는 시기라서 나중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아보험 가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2주를 꼭 기억해야 되는 시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서 가입 못하는 특약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출산 관련해가지고 임시 출산 관련해서 뭐 저체중아라든지 뭐 그런 특약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없애도 되는 특약이지만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는 얘는 반드시 중요한 필요한. 특약들. 근데 방금 전에 납입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셨거든요. 납입 기간이 길면 안 좋은 건가요? 이게 납입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납입 기간이 길면요 매월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또 많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근데 이 태아보험을 3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보통은 뭐 1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하게 보장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큰 보험료만큼
보장을 또 많이 넣어서 이렇게 30년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암진단비 1억, 질병 후유장이 5천만 원, 수술비 5천만 원 등등등. 물론 이 부모님이 좀 능력이 돼서 뱃속 아이한테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까지 암진단비 1억, 수술비 몇 천만 원씩 미리미리 넣어줄 순 있어요.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암까지 너무 걱정해주기보다는 영유아 때 필요한 그런 필요한 보장,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필요한 보장, 이렇게 좀 필요한 것만 좀 적절하게 넣어서 이 보험료를 적절하게 낮춰주는 게 이 가정 상황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크게 가져가면 나중에 또 아이가 넘겨받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올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아이 거 평생 내주실 거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내내. 나중에 꼭 물려받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엄마 이게 뭐야 하고 아이가 오랫동안 내준 거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진짜 전쟁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연자분 아드님 가정의 보험 총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된 겁니까? 네, 기존 보험료 7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줄여서 매월 25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 드렸고요. 네. 5년 뒤에는 30만 원까지 줄어들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25만 원으로는 이 가정도 일단은 현금이 없어요. 비상 예비 자금이 없어서 이 최소 비상 예비 자금 300만 원 모을 때까지 모아 나가도록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대환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을 비교해서 대출 상환 금액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안내 드렸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거. 시청하지 않는 OTT 뭐 N플렉스 막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해지하고요. 부부가 10만 원씩 내는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꿔서 통신료도 10만 원 이상 줄여드렸습니다. 결국은 뭐 이번 기회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버이날에 어머님 용돈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아유 내 노후연금 얘들 줘야 되나 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어머님 파이팅! 좋습니다. 자, 어머니 마음 세상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다 마음 똑같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잖아요, 사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어머님 노후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의 노후도 좀 도와주셨을까요? 어땠어요? 네, 이 걱정하시는 이 아드님 댁 보험료도 줄여드리고 대출 상환도 줄였고 해서 불필요한 지출까지 줄여서 가정 경제 튼튼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 어머님의 8천만 원은 당연히 어머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 쓸수록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일단 8천만 원 이 변액연금인데 일시납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한꺼번에. 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연금 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변액이지만 펀드 수익과 상관없이 매년 5%씩 연금액을 보증받는 걸로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가는 수익이 생기면 수익은 얻지만 5% 아래로는 안 내려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단리로 보증해 주는데 이게 원금 8천만 원 일시납을 하고요. 한 번 넣고 연금 탈 때까지 기다리면 매년 5%씩 8천만 원 5% 400만 원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5년 뒤에 연금을 탄다고 하면 이 400만 원씩 15년이 쌓이거든요. 그럼 6천만 원. 이게 이자로 붙어서 원금 8천만 원과 이 합친 6천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 최소 연금으로 보증이 됩니다. 야, 이거 좋다.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채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 연금액이 5%씩 늘어나니까 목돈으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플랜이고요. 그럼 얼마를 받느냐? 어머님이 65세부터 평생 매년으로 따지면 560만 원, 매월은 47만 원 받게 되고요. 이걸 100세까지 받게 되면 총 받는 연금액이 1억 9,600만 원. 이거 원금 8천만 원에 비하면 확정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연금을 타시기 전이나 연금을 받으시다 중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8천만 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받다 돌아가셨을 때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본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이 8천만 원 일시납 넣고요.
연금 수령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이 원금에다가 1년마다 5%씩 계산된 400만 원을 더해요. 그게 아드님한테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어머님이 10년 뒤에 연금 타기 전에 돌아가셨다. 10년 뒤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8천만 원 더하기 400만 원 곱하기 10년. 그럼 원금 8천만 원에 이 4천만 원 합친 1억 2천만 원이 연금을 아직 타지 않았지만 아드님께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금 보증액이 1억 4천만 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4천만 원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1억 원을 아드님께 상속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보험사에서 5%씩 늘어난 이 연금 보증액은 본인이 받으시든지 또는 유가족 둘 중 어느 누구라도 받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드님이 만약에 그럼 내가 받아가지 않고 나는 내가 연금을 이거를 탈래 그냥 계속 거치해 두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피보험자는 못 바꾸니까. 피보험자는 어머님이니까. 그럼 본인이 수령한 뒤에 이걸 다시 일시납 연금으로 다시 거치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러셔도 되고요. 네. 어머님도 아들 또 며느리에게도 이 세 분 모두 좋은 플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래서 전문가 필요하구나. 이러니까 일반인과는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충남이는 충남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자녀 사랑 보험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보험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둘째, 목돈이 있다면 5% 보증되는 일시납 연금으로 알찬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남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